신의 품. 이때 4대 성문의 깨달음을 얻다는데요. 이때 해명 수보리, 마가전년, 마가섭, 마목건년이야. 네 분의 성문, 4대 아라한, 10대 존자 중에 네 분이 여기 나왔네요. 여기서 이때라는 거는 어느 때냐면 사리불 존자가 수기를 받았을 때예요. 수기 받았을 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수기 받기 전에는 무슨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1대4 인연과 10여시하면서 제법 실상. 방편품에서 1대4 인연과 제법 실상을 말씀하시고는 사리불 존자의 수기를 줬어요. 그것이 이제 제일 어찌 보면 법화경의 제일 중요한 말씀, 요체를 여기서 드러냈다. 물론 더 중요한 것은 제16 열애수량품에서 말씀하시지만 이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사리불 존자의 수기를 주는 걸 보고 나니까, 그리고 수기의 의미를 또 부처님께서 화택의 비유라고 비유를 통해 설명을 해요. 여기가 불타는 집이다. 우리는 지금 안전한 곳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가 대한민국은 안전하잖아. 얼마나 지금 그래요? 여러분들 죽을 위험에 처해서 불안하진 않잖아요. 제가 이렇게 엊그저께 꿈을 꿨는데요. 꿈을 꿨는데, 저는 전쟁 나는 꿈은 종종 꿔요. 전쟁 나면 맨날 도망 다니고 막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서울에 어느 절에 갔단 말입니다. 스님들하고 다 같이, 선방 스님들하고 같이 갔어요. 이렇게 어디에서 이제 나 혼자 떨어져 나와서 비가 우수수 내리고 그러는데, 떨어져 나와가지고 다시 우산을 찾으러 갔는데 아무도 없네. 이래가지고 이제 다시 또 시내에 가봐야지.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미사일 폭격이 막 갑자기 곳곳에서 미사일 폭격, 드론 폭격 있잖아요. 드론 폭격. 포탄들이 막 나한테 떨어지는데 분명히 맞은 것 같은데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도망가는데 또 맞은 것 같은데 또 사라져요. 계속 도망다니고 막 그랬더니 아침에 이렇게 낮잠 자고 낮잠 잘 때 이렇게 이상한 꿈을 자꾸 꿔요. 그래 이제 그런 꿈을 꾸고 막 그랬는데요. 불타는 집. 우리가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위험에 놓여 있지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치안이 잘 돼 있는 안전한 나라예요. 여러분들 오면서 위험을 못 느꼈고 집에 갈 때도 깜깜한 밤인데 전혀 위험을 못 느끼잖아요. 걸어가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뜬금없이 부처님은 여기가 지금 불타는 집이다. 불타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불타는 집에서 아이들이 노는 것처럼, 불타는 걸 모르고 노는 것처럼 우리 중생은 그러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죠. 우리 불타는 집이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불교를 공부해야 되냐? 아니면 집에 가서 텔레비를 봐야 되냐? 아니면 부동산 이런 거 사이트를 검색하면서 이렇게 재테크를 해야 되냐? 아니면 야근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냐? 쉬고 낮에 일했으니까 이제 쉬어야 되냐? 여러 가지 선택이 있는데요.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왜 공부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도 그냥 1학기에 등록했으니까 왔어요. 이렇게 그냥 하다 보니까 왔어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법화경에는 이걸 일깨워 주는 거예요. 여기가 불타는 집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불교를 공부할래? 수기를 받을래? 아니면 100억을 받을래? 평생 동안 불교 안 만나. 100억 받으면. 그 다음에 불교 만나가지고 수기를 받을 거야. 여러분들은 100억을 선택할래요? 아니면 수기를 선택할래요? 수기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100억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저도 어쩌면 100억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이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태어나서 성장하고 또 뭐 사랑하고 또 양육하고 또 경제 생활을 하고 또 뭐 이렇게 해서 늙고 죽고 이것만 현실을 생각하면 무조건 100억이죠. 수기는 받으나 안 받으나 뭐 혼자 깨달음이 밥 먹여줘? 야 이거 현실 속에서 정신적 행복을 택할 거냐? 현실 속에서 경제적 부유 속에서 누리면서 행복을 택할 것이냐? 가난하면서 행복을 택할 것이냐? 부자면서 누리면서 행복을 택할 것이냐? 물론 두 개 다 플러스 해가지고 두 개 다 하면 제일 좋겠지만 일단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어떤 것을 선택할까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만을 생각하면 그럼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100억이에요. 현실만. 마음의 행복도 내가 돈이 많으면 그냥 저절로 행복해지잖아.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어요. 옛날에는 돈이 많아도 천대받는 사람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돈이 많으면 우대까지 받아요. 우대까지. 모든 게 용서가 돼. 돈 많으면. 돈 조금 내면 돼. 그런데 이걸 우리가 현실만 보는 것은 미시적 안목이죠. 그냥 눈앞에 이것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거시적으로도 세상을 봐야 되겠죠. 거시적으로. 지금 100년 동안에 태어나서 늙어 죽을 때까지 100년 동안만 생각을 하면 현실 속에 100억이 더 나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1000년, 만년, 뭐 100만 년, 1000만 년을 생각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사람 말고도 다른 천상으로도 태어날 수가 있고 아수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축생이 될 수도 있고 아기로 태어날 수도 있고 지옥으로도 태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100년인데 위로 올라가면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이에요. 수천 년, 수만 년. 한 생이 도술촌이 한 생이 4000년이라고 했어. 4000년. 도술촌 한 생이 4000년이에요. 우리는 100년이 40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몇 프로 되지 않아 100년이라는 거는. 그리고 여기서 천상에 한번 올라가면 4000년만 있겠어요? 거기서 한 번만 살고 내려올 건 아닐 거라고. 한 번 천상 올라가면 적어도 10생은 있겠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면 몇 생 정도는 한 너댓 선 정도는 사람으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별 특별하게 이제 나쁜 짓 안 한다면. 그럼 지옥으로 가도 똑같아. 지옥으로 가도 잘못 걸리면 1겁이라고 그랬어. 잘못 걸리면 1겁이 어마어마한 세월이라 했잖아요. 이것도 그냥 5000년 그냥 가. 1만 년, 2만 년 그냥 간다는 거죠. 가만 보면 이 100년이 정말 위아래를 많이 좌우한다. 그리고 이 100억이 여기서도 통한다면 그럼 저는 100억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도 통한다면 100억으로 할게요. 밑에서도 100억이 통한다면 그래요. 그럼 저는 깨달음이고 뭐고 일단은 100억으로 가겠습니다만 근데 잠깐의 영화만 있지 그 위나 이렇게 아래로는 통하지 않는 게 100억이라는 거죠. 그러나 깨달음, 수기를 받는 것은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이니까요. 이건 확실히 다르죠. 이렇게 보면 너 100억 가질래? 수기 받을래? 이러면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아직도 내 말이 스님 아무리 그래도 스님 다음 생이고 뭐고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아직도 100억이 더 땡길 수도 있겠지만 막 생각을 조금 더 스님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2박 3일 시간을 주세요. 처음에는 그냥 덥석 100억인데 이 설명을 들으면 2박 3일만 스님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죠. 이렇게 법화경에 모인 대중들은 깨달음에 미친 분들이죠. 이제 나는 오로지 이것만 할 거야. 별 관심, 현실은 별 관심 없어. 그런 분들이 수만 명이 모여서 영축산에 모여서 법회를 열고 그랬고 했기 때문에 사리불존자가 너는 부처가 돼. 얼마 안 있으면. 이걸 보고는 모두 다 수만 명의 부처님 제자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됐죠. 부러워라.
나도 그랬으면. 그래서 이제 사리불 존자만큼이나 훌륭한 가전년, 수보리, 마가서, 목건년 존자들이 그 다음 이어서 사리불자에 이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부럽다 이거죠. 부처님 저한테도 수기를 주세요. 저는 수기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왜 권리가 있는지 궁자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처님 입장에서는 가전년하고 수보리 존자가 뜬금없이 저희들도 주세요 하면 니들이 뭔데? 니들이 뭐 잘했는데 수기를 달라고 그러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그거를 미리 차단하죠.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궁자의 비유를 통해서 저희들은 부처님의 아들입니다. 부처님이 예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들은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고 저희들은 벌써 30년, 40년 동안 부처님 밑에서 똥 치우고 부처님 밑에서 별별 거 다 해서 이제 받을 만한 자격이 됐습니다. 부처님께서 예전에 그러셨잖아요. 이런 가난한 아들, 돌아온 아들, 탕자의 아들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 그것을 하겠습니다라는 게 신의품입니다. 그럼 볼까요? 어떻게 비유를 하는지. 이때 해명수보리와 마가전년, 그래서 목건년이 부처님께 미중의 법을 들었습니다. 151페이지예요. 또 세존께서 사리불에게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수기를 주시는 것을 보고 시유한 마음으로 한없이 기뻐서 자리에서 나오기를 바라게 했죠. 이제 우리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 중에 참 잘못된 사람들의 의식을 왜곡시키는 단어들이 좀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그랬잖아요. 이거 좋은 말씀이죠. 근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만 생각을 하면 남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 같은 부부라 해도 사랑이 어딨어. 지만 알지 다들.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스님 말로만 그러지 알고 보면 저도 나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을 하잖아요. 남을 사랑할 줄 잘 몰라요. 그래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하면 삶이 고달프고 외로워지고 참 힘듭니다. 사랑 별로 받는다는 걸 느낌을 못 받으니까요. 그러니 우리 부처님 말씀처럼 보살인이라는 것은 사랑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사랑을 주기 위해 태어났다. 생각을 좀 바꾸는 거예요. 둘 다를 이제 같이 충분히 중도적 길을 가야 되지. 사랑 받기 위해서도 태어났고 사랑 주기 위해서도 태어났고, 그런 것처럼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 누가만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어. 좋은 말도 있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건 정말 좋은 말이죠. 그죠? 얼마나 좋아요. 이게 보살의 마음이잖아. 아프냐? 그래 나도 아프다. 그런데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 이거 누가 말했는지 몰라도 이거 단어라는 말이 굉장히 왜곡된 거죠. 부러우면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거죠. 부러워하는데 거기에 열망이나 야망 또는 어떤 원력, 욕심이라 할 수도 있죠. 부러우면 욕심이 생기죠. 부러우면 욕심이 생겨요. 좋으니까. 나도 갖고 싶다. 나도 하고 싶다. 나도 되고 싶다. 그런데 이것이 승화가 되면 그러면 내가 되는 거죠. 성취가 되는 거죠. 저 사람 명품 가방 갖고 있네. 부럽다. 예쁘다. 좋다. 나도 가져야지. 그러면 성취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욕심이 이제 잘못되게 풀면 시기 질투가 되죠. 그리고 시기 질투는 분노를 낳죠. 분노와 악을 낳아요. 이게 시기 질투가. 이 사람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러우면 이렇게 되면 지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기는 거죠. 부러워해야 돼요. 부러워해야 돼. 깨달음을 부러워. 나도 정말 사리불 존자처럼 수기를 받고 싶다. 나도 이병철 회장처럼 스타트업 해가지고 대그룹을 만들어야지.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나도 문재인 노무현이나 아니면 뭐 김대중 대통령이나 무슨 전두환 이런 이런 분들 좀 나도 대통령 해야지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은 부러워서 하는 거잖아요. 부러워서 나도 성공하는 거고. 잘못된 마음이면 패가망신하는 거고. 그래서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 이거 정말 기분 나쁜 말이죠. 부러우면 이기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다들 부러워가지고 수비를 받았으니, 사립을 전자가 수비를 받았으니 나도 주세요. 부러워서 나도 받기를 다들 바랍니다. 그래서 주시는 것을 보고 희유한 마음으로 하나씩 기뻐져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바르게 하는데요. 이 부러우면 여기서 성취로 가려면 같이 함께 기뻐. 희사심이죠. 같이 함께 기뻐하는 마음. 수희 찬탄, 수희. 함께 기뻐하는, 따라 기뻐하는, 진짜 박수, 진심으로 박수 쳐주는, 내가 나도 저렇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진짜 박수를 쳐주는 것이 수희 공덕이라고 그래요. 같이 함께 기뻐해 주죠. 그래서 옷을 바르게 하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어 진실을 보였어요. 인도의 풍습이라고 그랬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는 것이. 그리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일심으로 합장해서 허리를 굽어 조난을. 우슬착지라고 그래요. 이거를. 여러분도 우슬착지가 뭔지 다 알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 공경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 스님이 계시거나 이러면 합장, 우슬착지에서 합장 공경하면서 다 이렇게 이제 그 앞에서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우슬착지는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지금은 좌식 문화라서 이제 테이블 문화니까 우슬착지 할 일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뭐 시집 왔을 때 뭐 시아버니 뭐 여러분들이 옛날 방바닥에 있을 때 상 같은 거 갖다 놓으려면 그냥 해가지고 첩석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우슬착지에서 상 놓고 이렇게 가져가고 그랬죠? 아마 여러분들 그런 예절은 다 배웠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아들 딸들한테 그거 가르쳐 주나요? 실습할 공간이 잘 없어. 실습할 이유도 잘 없고 자식이고 그래가지고요. 근데 이렇게 이런 예절을 알고 있으면 좋긴 하죠. 참 시대라는 게 정말 변해가지고 우슬척지 같은 거 여러분들한테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는데 지금 20대 30대라면 우슬척지를 시연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상을 들을 때는 이렇게 하고 차반을 들을 때는 이렇게 하고 뭐 과일을 깎을 때는 이렇게 하고 뭐 하고 이런 것들까지도 다 이제 예절 교육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이미 다 배웠는데요. 우리 50대, 60대, 70대 이분들은 정말 시대가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우리는 빠른 시대에 이거 적응을 하면서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번에 백신 예약을 하고 하는 거 보면서 저도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예약을 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 이게 무슨 인증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다 백신 예약해서 맞으셨죠? 누가 예약했어요? 아들이 직접 하신 분도 있어요? 네. 직접 하신 분도 있는데 못하고 아들, 딸들이 해준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50대 이상, 50대 중반 이상이죠. 60대 이상들은 거의 대부분 한 50% 이상이 그랬을 거고요. 70대 이상은 한 70% 이상이 이제 아들, 딸들이 해줬을 거예요. 저도 아직 50대가 되지 않았는데 힘들더라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하는 게 힘들어. 정말 이제 시대가 카톡을 쓰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음악만 해도 음반만 해도 옛날 테이프 시절 있었잖아요. 테이프 시절 이전에는 뭐 있는데 전축 있었나요? 나 전축까지는 모르겠어요. 전축까지는 모르겠고 그 다음에 LP가 나왔죠. LP가 그 다음에 CD가 나왔어요. 이 LP하고 테이프는 지금 20대 30대 잘 모르고 CD는
이 10대 잘 모를 거야, 뭐 어쩌면. 우리 공양관 그 배식하는데 보니까 CD를 나눠주고 그거 가지고 순서표를 삼아가지고 CD 받은 사람만 그 떡하고 주먹밥 주고 막 그러더라고. CD를 미리 나눠주게 해가지고 하도 필요가 없어가지고 CD가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래 CD 하더니 MP3예요. MP3. CD는 그래도 아직은 이제 사람들이 알아. 근데 그 다음에 나온 게 MP3잖아요. 근데 지금 MP3 모르는 10대들 잘 모를걸요? MP3가 뭔지? MP3는 2000년, 1990년대 이렇게 나와가지고 2000년대를 풍미했어요. MP3 2000년 전후해가지고. 근데 휴대폰 나오면서 좀 달라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 나오면서 이게 영화도 그렇잖아요. 영화가 이제 비디오 테이프 시절이었잖아요. 그다가 DVD 나왔잖아요. 그다가 이제 DVD 다음에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있어. 뭐라 하는데 나 그 몇 개 샀었는데 까먹었네요. 하다가 이제 뭐 이렇게 나오다가 스트리밍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DVD 안 사요. 제가요 이렇게 2000년 전후 해가지고 뭐 그때부터 이렇게 전 CD하고 DVD 모으는 이게 제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소장하고 싶은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참 스님이 돼서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CD 사 모으고 음악 CD 사 모으고 영화 DVD 사 모으고 있는데 그 뭐더라? 있는데 DVD보다 좀 2배 비싼 거 있는데 조금 더 화질 좋다는 뭐 그런 것들을 계속 사 모으고 해가지고 양이 엄청 많아요. 그 돈으로 한 사람이면 그 몇백만 원, 1000만 원도 될 거야 아마. 넘을 거죠. 다 그렇죠. 다 버리고 막 그러지. 엄청났어요. 그런데 정말 무상한 것들이죠. 지금 10대들은 이런 거 알지도 못하고 그러죠. 요즘에는 여기에서 테레비에도 지상파가 있잖아요. 지상파에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종합편선 종편이 나왔죠. 그러더니 OTT가 나왔어요. OTT. 우리가 지금 스트리밍 이런 것들은 이제 막 쓰고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요즘에는 영화를 봐도 극장에서 안 보고 집에서 볼 수 있잖아요. 금방 개봉하는 것들도 지금 볼 수 있어요. 이 스트리밍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사이트에 막 다 올려져 있으면 그걸 그대로 이제 우리가 플레이해서 이렇게 듣게 되는데 음질이나 그 화질이 DVD하고 MP3보다 더 나을 정도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이어폰도 좀 이제 그 웨어러블 이어폰 쓰잖아요. 무선 이어폰 쓰잖아요. 옛날이면 무선이 질이 안 좋았어. FM, AM 시절만 해도 무선 하면 지지하고 이제 이건 별로 이게 워키토키 해가지고 이게 산행 갈 때 쓰는 이런 거 뭐 이렇게 음질이 별로 안 좋았는데요. 지금은 웨어러블이 더 음질이 더 좋아요. 이제 이게 블루투스 이런 것들이 너무 발달해서 지금은 거의 원음에 가까운 음질을 낼 정도로 많이 좋아졌죠. 그리고 스트리밍도 예전에 이게 안 됐던 것은 뭐냐면 5G 통신이 안 됐기 때문에 4G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2G, 3G 스마트폰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던 것도 이게 통신의 발달로 비약적으로 발달한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그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다면 그냥 우리가 2G 폰만 쓰지 그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딱 긁고 나서 다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뭐다 이렇게 아이폰이다 이렇게 했던 이런 것들이 급속도로 빨리 퍼지게 됐다는 것은 3G 서비스가 됐기 때문에 그러죠. 손 안에 인터넷이 열리는데 집에 있는 컴퓨터의 인터넷보다 별반 차이가 나지 않아. 그러니 이제 너도 나도 스마트폰을 확 쓰고 사실 2G 폰 쓰다가 이제 스마트폰 쓸 때 처음에는 불편했잖아요. 처음에 2G 폰 쓸 때는 한 손으로 그 많은 문자들 두두두두 해가지고 다 보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은
두 손을 다 써야 돼. 잘 보이지도 않고 지금도 나도 이렇게 문자를 쓰려면 참 잘 안 돼요. 옛날 투지폰 할 때가 더 문자가 더 잘 됐어. 그런데 그것보다도 압도적인 것은 통신 서비스가 4G가 되면서 DVD, MP3 이런 것도 3G까지는 안 됐거든요. 전송이 속도가 낮아가지고. 근데 스트리밍이 된 것은 이것이 필요가 없이 된 것은 4G가 아닌데 4G가 그 LTE죠. LTE가 이제 확산되면서 거의 음질이나 또 화질이 거의 비슷하다. 그리고 지금 5G까지도 나오긴 했는데 5G는 많이 안 나오죠. 서비스가 많이 되진 않아요. 더 뭐 훨씬 나아졌어요. 우리가 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저절로 따라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동이니까. 그냥 폰 꺼내서 보면 유튜브는 저희 스트리밍이거든요. 유튜브가 대표적인 스트리밍 서비스잖아요. 위에 올라가 있으면 거기서 저절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폰 안으로 따로 노력하지 않아도 유튜브 사이트만 깔아놓고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뭐 저절로 돼. 왜 이 OTT 이게 이제 왜 OTT가 이제 다른 거냐면 여러분들 요즘에 오징어 게임 이야기 들어봤죠? 안 들어본 사람 없을 거예요. 오징어 게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뉴스에도 나오고 곽상도 아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나도 오징어 게임 그거다. 이러면서 오징어 게임 피해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언론 인터뷰나 뉴스나 이제 자주 등장한 게 오징어 게임이고 앞으로도 한동안은 계속 이야기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회 풍자적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현실을 잘 어떻게 엮어서 풍자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계에 인기가 많아요. 세계 1등이에요. 이제 처음에는 뭐 이렇게 아시아 1위, 뭐 미국 1위,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1위부터 10위까지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1위가 이제 오징어 게임, 한 7위 뭐 이렇게 슬기로운 뭐 생활, 뭐 슬기로운 의사 생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콘텐츠들이 미국에서도 1위부터 10위 중에 3개 정도가 현재 이제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 며칠 전에 DP 이야기를 했죠. DP 너무 재밌어요. 보세요 하는데 DP나 오징어 게임은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넷플릭스라는 것을 깔고 거기에 구독료를 내야지 DP나 오징어 게임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건 유튜브랑 또 다른 거예요. 유튜브는 그냥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건 OTT 서비스라고요. 그래서 OTT 서비스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뭔 줄을 알아야지 들어가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거예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들이 드라마나 이제 영화나 안 좋아하면 볼 필요도 없고 관심도 안 가져도 되는데 이제 사실 우리는 지금 나이가 70인 사람은 100세 시대죠? 100세 시대예요. 65세 이상인 사람들은 100세 시대죠. 45세에서 60세. 45세에서 60세인 사람은 110세 세대예요. 110세. 추세가 그래요. 지금. 그러면 30세에서 45세는 120세. 안 그러겠어요? 지금 뭐 이렇게 보험보살님들이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55세 이상 사람들이고 그 이하는 지금 110세, 120세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몸의 노화라는 것이 정신 어떤 이런 거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 관심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빨리 늙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관심이 없으면 없을수록 열정이 식어서 이렇게 몸의 노화가 더 빨리 와요. 물론 이제 관심 없어도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다른 교류 활동 많이 하고 뭐 이러면 되긴 하는데 교류 활동이라는 게 사실 말이 통해야 되는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하고만 나이가 통하면 이게 기계순환이 안 돼. 젊은 사람들하고 나이가 통하고 그래야지
이게 아이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거기에서 아이들한테 생기를 얻는 것처럼 20, 30대랑 이런 것이 소통이 돼야지 생기를 얻고 30, 40대랑 소통이 되고 힘을 얻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변화들을 우리가 너무 빨리 변해서 우리가 이거를 느끼고 알려면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백신 예약을 하는데 1시간이 걸려, 1시간. 이거 물론 전화 어떻게 하면 빨리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래도 1시간이 걸려서라도 어떻게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죠. 하기 힘들도 그렇다고 아들, 딸 시키지 말고 앞으로는 그런 거 나오면 재난지원금도 이렇게 하면 들어가서 또 해가지고 직접 받으시고 백신도 직접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뭐 제가 미친 척하고 가입하라고 그렇지만 우리나라 것도 있어요. 예. OTT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유튜브도 OTT 서비스 중에 대표적인 유형이에요. 유튜브랑 비슷한데 유튜브에는 영화나 드라마까지 다 나오진 않아요. 뭐 이렇게 영화도 이렇게 유튜브에 있게 서비스가 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유튜브 들어가서 유튜브에서 영화 이렇게 영화 그 결제해서 보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효과적으로 해줄 수 있는 서비스가 OTT 서비스예요. 이제 오버 더 탑이라는 데인데요. 오버 더 탑을 이제 OTT 이렇게 하는 데인데 그거는 드라마도 뭐 20편, 30편의 드라마, 또 신작 영화, 또 오래된 영화 이런 것이 다 모여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 유명한 게 넷플릭스. 우리나라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KT면 KT에서 하는 거 들어가면 볼 수 있고요. SK면 SK 서비스, TV 접목해서 이렇게 폰한 서비스가 있어요. 티빙, 우리나라 건 티빙, 왓챠, 그리고 웨이브. 많아요. 웨이브. 또 뭐가 있냐? 쿠팡도 있어요. 웨이브. 쿠팡 플레이스 있죠? 티빙하고 왓챠 웨이브는 절찬리에 지금 진행. 우리나라 거였어요. 우리나라 거. 세계적인 공룡, 세계에서 거대 기업은 넷플릭스가 1위고요. 넷플릭스. 그 다음에 아마존이 있죠. 아마존도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서비스를 하고 있죠. 그리고 넷플릭스 필적할 만한 것이 우리나라에 곧 있으면 상륙해요. 야, 이것을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을 구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구독료가 넷플릭스는 10,000원에서 15,000원 사이 정도 되거든요. 좀 화질이 높으면 14,000원인가 막 그러더라고. 다른 것들은 뭐 그만큼은 안 하겠죠. 이거를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왜냐면 이쪽의 아이템이 너무 매력적이야. 이 회사가 어디게요? 어디냐면 이 회사는 디즈니예요. 디즈니 거는 구독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러면서. 왜냐하면 디즈니는 마블 걸 다 가지고 있죠. 그 마블에 나와서 나오는 그 영화들 다 있잖아 보면. 그 아이언맨 시리즈부터 해가지고 그 어벤져스 시리즈 다 여기 나오거든요. 그리고 디즈니 뭐 옛날 만화 영화는 다 당연히 있고. 거기다 이제 픽사 애니메이션, 대단하게 픽사 애니메이션, 이런 디즈니는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둔 부모라면 디즈니를 구독할 수밖에. 이거 모두 다 구독하는 것들이거든. 한 달에 얼마씩 구독을 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HBO, 심지어 애플까지도 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그 중에 근데 이게 참 그래요. 우리나라는 지금 지상파 방송들이 예전하고 달라가지고 KBS 들어가고 MBC 이렇게 들어가면 옛날보다 굉장히 후진 느낌이 나요, 보면. 그리고 옛날 것들을 자꾸 해요. 다큐멘터리도 뭐 10년 전에 했던 다큐멘터리 또 보여주고 뭐. 그래서 서비스 그 질이 많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면 이런 OTT 회사들로 다 이사가고 유튜브로 다 이사가니까 제작비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적자가 너무 심하니까 KBS고 MBC고 지금 야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불 보듯이 뻔해요 지금.
종편이 역사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OTT 때문에 이제 종편도 야, 큰일이다. 그럼 우리나라만 그러냐?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는 게 이 OTT 서비스들이 대한민국의 콘텐츠들을 굉장히 사랑해요. 넷플릭스만 해도 우리나라에 2021년도에 5,500억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만든 게 오징어 게임이죠. 오징어 게임 200억 들어갔거든요. 예산이 200억이에요. 9편 하는데 200억. 옛날에 이제 몇 년 전에, 한 5년 전에 대작이라고 태양의 후예가 있었잖아요. 다 봤죠, 태양의 후예. 안 봤어요? 드라마에 별 재미가, 취미가. 그 있잖아요. 그 잘생긴 애들 송중기 하고 나와가지고 그 200억, 송혜교, 송중기 거기서 이렇게 결혼하고 했었던 거 있잖아요. 그게 130억이었거든요. 그건 16편이야, 심지어. 그때만 해도 대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거 아무리 대작해야 100억이 넘지 않았는데 지금은 9편에 200억. 또 앞으로 계속 할 것들도 다 200억, 300억씩 비용을 많이 들였어요. 이 넷플릭스가 작년에는 3천억대였거든요. 재작년에는 2천억대고 2017년도까지만 해도 뭐 몇백억, 천억도 되지도 않았어요. 투자 비용이. 그런데 해마다 지금은 5,500억. 갑자기 3년 사이에 10배 이상 투자를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이유는 아까 말했다시피 미국에서 1등에서 10등 그 스트리밍 서비스 순위가 우리나라 게 30%. 전 세계에서 제일 잘 팔리고 특히 아세안 국가는 40%, 50% 시청률 나와요.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예전에 태양의 후예라든지 아니면 이태원 클라스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또 뭐 미스터 선샤인 그리고 사랑의 불시착 이런 것들은 TVN이나 JTBC에서 하던 것들이잖아요. 슬기로운 이제 의사생활도 텔레비에서 하던 거잖아요. 그런데 텔레비에서 하던 서비스가 넷플릭스에서 사가지고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자체 제작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텔레비에 나오지 않고 그냥 거기에 들어가야지만 디즈니에 들어가야지만 아니면 뭐 왓챠에 들어가야지만 티빙에 들어가야지만 볼 수 있는 거. 그 중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킹덤이죠. 킹덤이 대박이 났었고 전 세계적으로. 물론 1등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스위트홈 같은 것도 굉장히 대박이 났고 근래에 DP가 이제 몇 개국에서 1등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징어 게임 나오면서 중국에까지 중국은 넷플릭스가 들어가지도 않아요. 근데 검색어 10위 안에 검색어 3위인가 4위인가요? 검색어 10위 안에 들어갔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해적판이 나도는 거예요, 중국에는. 그래서 그 중국은 넷플릭스가 안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나오자마자 이제 다들 구해가지고 돌려서 이렇게 보는 이런 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열풍적인,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그렇게 하는데요. 여러분들 뭐 보라는 건 아니지만, 이게 이제 킹덤도 그렇고, 스위트홈도 그렇고, DP도 그렇고, 지금 이런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지상파에서는 방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미스터 선샤인이나 태양의 후예 이런 것들은 보면서, 야, 정말 멋지다. 뭐 이렇게 훌륭하다. 야, 감동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보잖아요. 근데 DP나 킹덤 이런 이제 오징어 게임은 거의 19금이거든요.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굉장히. 와, 세상에. DP 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와, 멋있다. 대단하다. 풍자가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이렇게 사실적이면서 리얼하게 그리고 가슴에 탁 와닿게 드라마를 만들 수 있냐. 야, 이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게 감성이 있다. 물론 이제 오징어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오징어 게임은 이제 서바이벌 게임이거든요. 이거는 이런 소재는 비슷한 게 일본에서도 많이 남아 있었어요. 뭐 미국에도 비슷한 소재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만이 가지는 독특한 감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빠져들게 하는 게 있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표현의 영역이 넘어서
텔레비에서 지상파에서 볼 수 없는, 종편에서 볼 수 없는 또 다른 감성이 작용, 무섭기도 하고 좀 잔인하기도 하고 구역질까지 나요. 스위트홈 같은 거는 진짜 징그럽고, 이번은 또 오징어 게임도 진짜 좀 그렇거든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그런 폭력성뿐만 아니라 풍자성도 굉장히 대단해서 그걸 보면서 참 느끼는 게 많죠. 오죽하면 곽상도 아들까지 오징어 게임 나 피해자다 이러면서 그렇게 50억 받아놓고 피해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그렇다고요. 무슨 얘기를 한다고 그랬냐면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웃을 짝지 얘기하다가 이제 참 인생이 우리가 너무 빠른 시대에 살고 있다. 이제 지금 OTT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으면 그렇다고 여러분들 보고 다 가입해서 보라는 건 아니고 이제 관심 있으면 이제 이것저것 보시고요. 이렇게 이런 데 별 관심 없으면 이 수업에서 만족하면 돼요. 제가 이렇게 최신식의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한테 해주잖아요.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지금 현재 계속 들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경전하고는 반대 같은 느낌인데요.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자, 그래서 합장하고 허리를 굽혀 공경하며 조난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부처님께 사례 말씀하시기를 저희들이 대중들 중에 상수제자로서 이게 상수라는 게 수제자 중에 더 뛰어난 제자가 상수제자야. 부처님의 상수제자는 보통 이르기를 두 분이라고 그러죠. 부처님 상수제자는 누구예요? 라고 이제 그 시험 문제에 나오면 이제 주관식으로 나오면 부처님 상수제자 누구 하면 두 분 나오죠. 누구죠? 사리불과 목련존자가 상수제자예요. 두 분이 상수제자예요. 보통 아미타 부처님도 관세음 대세지보살 좌우보처로 상수제자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약사 일광열애도 좌우보처로 일광보살, 을광보살 이런 식으로 있는 것처럼 부처님도 석가모니 부처님도 좌우보처로 사리불과 목련존자로 이렇게 상수제자 하는데 여기에서는 두 분만을 상수제자로 하지 않고 여기에 네 분까지 수보리, 가전년, 가섭, 목건련존자, 이 목련존자까지 상수제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상수제자로서 나이는 늙었으며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미 열반을 얻었으며 또 할 일이 없다. 자, 부처님이 이 경전을 법화경을 설했을 때가 70대 정도 됐다라고 그래요. 그건 추정하는 거예요. 천태지자가 추정하기를 법화경은 70세 정도에 설하셨을 거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어요. 이렇게 추측을 해서. 내용을 이렇게 보면 그런 느낌이 나요. 연세가 많이 늘으셨다라는 느낌이 나요. 그리고 여기 지금 가전년존자, 뭐 이렇게 가섭존자, 목련존자 아마 이제 부처님하고 나이가 비슷하거나 더 많거나 약간 어리거나 부처님 또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이렇게 거기에는 경전에는 몇 살이라고 나오진 않아요. 목련존자나 사리불존자가 몇 살이라고 나오진 않거든요. 목련존자하고 사리불존자는 친구라는 얘기 나와. 서로 어렸을 때부터 의형제처럼 그 마을 옆에서 같은 마을에서 살았고 바로 옆 마을에 살았다 이제 이렇게 하면 나오고 그리고 가섭존자도 그 출가했을 때 좀 약간 젊게 출가를 하죠. 결혼을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했을 거라고 그리고 10년 동안 같이 결혼 생활을 했는데 부부가 부부 관계를 맺지 않고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출가를 해서 얼마 안 돼서 부처님을 지금 만났으니까 부처님도 성도한 지 10년 이내에 가섭존자를 만났을 거라고요. 그러면 부처님이 나이 40대 초반이나 이럴 때 이제 만났을 거라고. 그러니까 비슷하지. 가섭존자도 비슷하지. 가전년존자도 그 아시타 선인의 조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슷할 수가 있어, 나이가요. 그러니 여기 가전년존자, 목련존자, 가섭존자,
다 나이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저희들이 나이가 늙었다. 나이가 늙었다. 같이 늙어가는 처지다. 부처님하고 이제. 그러니 이미 열반을 얻었으며 너 할 일이 없다 하고는 최상의 깨달음을 구하려 하지 않았어요. 이미 다 성취한 자들이에요. 아란의 경지에 이르렀으니까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얻을 게 있는 게 없다. 끝까지 올라갔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물론 끝까지 이른 자는 스스로 끝까지 이르렀다라고 마음을 편하게 갖지는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에베레스트 산에 올랐으니 내가 세상을 정복했다 하고 더 이상 오를 산이 없다 하고 이제 마음을 내려놓고 편안히 있는 이런 것을 상상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깨달음이란 건 그게 아닌 거예요. 깨달음을 얻었다. 나는 이제 임무 끝, 목적 끝, 성취 끝. 이제는 편해져. 이게 아니고 그런 마음이 일지 않고 오로지 중생을 제도하고 던 수행을 갈고 닦고 이런 것들로 더 이렇게 하셨을 거라고요. 빈틈이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니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빈틈을 보인 자가 한 분도 없어요. 문제를 일으킨 자가 한 분도 없어요. 파기를 한 자도 한 분도 없고 속퇴를 한 자도 한 분도 없어요. 모두 다 완벽한 생활을 계속 이어가요. 그 말은 성취를 했다고 해서 마음이 놓여지는 게 아니라 깨달음을 이루면 모두가 존경할 만한 그런 말과 행동으로 완벽하게 살아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여기에서는 최상의 깨달음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것은 법화경에서 야란 스님들을 약간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법화경의 대승불교의 말씀을 더 쳐주기 위해서 더 훌륭하다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약간 디스했다라고 이 사대존자를 디스했다. 이제 디스할 대상들이 아닌데 근데 부처님 보기에는 아직 조금 부족했다. 여기에서는 다른 경전에서는 안 그래요. 다른 경전에서는 10대 존자가 아라한의 경지니까 부처님과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자, 예적부터 법을 설하신 것이 오래되셨는데 그때 저희들이 자리에 있었으나 몸이 필요하여 공과 형상이 없음. 공과 무상이죠. 그리고 지을 것 없음 무작. 이렇게 이제 그 깨달음에 이를 아라한의 상태가 돼서 공과 무상 무작 늘 이 상태로 깨어있음이 계속 이걸 유지되는 거죠. 공함을 세상의 공함을 계속 느끼고 무작과 무의, 무상 이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글로써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떤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라는 것인데요. 공과 무상과 무작의 상태가 계속 꾸준하게 밀고 가듯이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재미없는 것도 아니고 또 슬픈 것도 아니고 우울한 것도 아니고 평정한 상태, 깨어있는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보살의 법인 신통으로 유의함과 부처님의 세계를 청정히 하는 것과 성취하는 일은 마음에 즐거워하지 않았다. 이제 생각의 영역이 그러니까 활동 영역이 공과 무상, 무작의 영역에 있었던 거지 여기에 그 이외에 중생을 제도하고 성취시키고 돕고 하는 것은 거기까지는 영역을 확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는 그것을 이제 안타까워했던 거죠. 좀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